자, 심리 검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심리적 특성,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또는 질적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개인 내 또는 개인 간 비교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게 하고 세분화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치료에 따른 반응을 검토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심리검사죠. 심리검사. 심리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은 심리평가에 대한 겁니다. 심리평가. 예.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심리검사랑 심리평가가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심리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가지고 면담도 해보고 행동관찰도 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사, 개인력 등을 추가해서 모든 자료와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병리적 지식과 임상 경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지식과 이론의 통합 과정이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평가 보고서를 쓰지 심리검사 보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심리검사 결과에다가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서 문제 해결을 이룬다. 이 다른 정보 뭐 있어요? 면담, 행동관찰, 그 다음에 개인력 이런 거. 그쵸? 심리검사는 심리평가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리검사 자료를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심리평가 보고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심리검사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심리평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임상적 면담이 있고 심리검사 결과가 있고 행동관찰, 행동평가가 있고 심리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뭐냐? 자, 구조화, 비구조화가 있고 목적에 따라서 평가, 해석, 치료, 면담으로 나뉜다. 이거 임상적 면담 얘기한 거고요. 검사자가 직접 피검사자를 관찰하는 거 뭐죠? 네, 행동평가죠.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뭘로 해야 돼요? 전반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네, 심리학적 지식이고요. 내담자를 심리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심리검사다. 일부죠. 그쵸? 심리평가를 하려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심리검사 결과만 가지고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4번. 심리검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 문제를 해결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나요? 네. 1번이 틀렸죠. 자, 이거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쵸? 심리 검사는 그런 거 아니죠. 단, 피검자의 치료에 따른 반응을 검토하고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심리 검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인간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네. 자, 심리 검사하고는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는 말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들 뭔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암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보통 뭐 위스크, 웨이즈, 윕시 이렇게 부르죠? 지능 검사 다 웩슬러 거잖아요. 그쵸? 자, 지능 검사들 객관적 검사고요. MMPI랑 MBTI는 성격 검사입니다. 이거 역시 객관적 검사고요. 뭐 직업 흥미 검사,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거 다 객관적 검사이고 TAT, CAT, DAP, HTP, KFD, SCT, 로샤 이런 건 전부 다 투사 검사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 가족 영동화, 뭐 그리고 사람, 뭐 나무, 집 검사, Draw a Person 검사입니다. 그리고 CAT가 뭐죠? 아동용 주제통각 검사입니다. Children Apperception Test고요. TAT는 주제통각 검사죠. 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그리고 로샤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검사가 뭔지 약자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번 특징을 볼게요.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어서 속 편하게 써도 되고 상황 변인의 영향이 적은 반면에 자, 피검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에 따라서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막을 수가 없고 피검자 개인의 독특한 특성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객관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 바람직한 내용에 따라서 답하려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죠. 자, 그 반대로 투사적 검사. 예, 투사적 검사는 정답이 없어요. 그쵸? 그림 검사 대표적이잖아요. 문장 완성 검사. 그래서 바람직한 내용에 따라 답하는 경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바람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MMPI라던가 뭐 이런 그 뭐죠? 자기 방어 척도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검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죠. 투사적 검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오류가 많죠. 자, 해석함에 있어서 자, 아주 중요한 거 이거 투사적 검사 하려면요. 해석자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석자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네, 축원합니다. 투사적 검사. 그런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돼 있지 않아요. 그죠? 자, 피검자가 검사자를 임의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고, 하지만 투사적 검사 너무나 매력적이죠. 심리적 방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쵸? 예. 검사 과제를 통해서 개인의 독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가서, 네, 심리 검사가 초기에 실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예. 일단 통찰 없겠죠. 그쵸? 자, 요거 3개입니다. 초기에 실시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치료가 진행되기 전이지만 예, 자료를 미리 얻을 수 있고요. 면접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내적 욕구, 충동, 방어 이런 유계적 배열이 파악 가능하고요. 피검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네, 도움을 줍니다. 결정론적은 아니지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 2, 3 정답입니다. 자, 8번.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 아닌 것은 그럼 단점은요? 예, 1번. 신뢰도 타당도 검증 어렵고 검사자의 채점의 세상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검사자나 상황 변이에 영향을 받아 객관성이 떨어진다. 다 맞습니다. 그쵸? 이거 다 단점이에요. 단점들. 그쵸? 자, 문항 내용 및 응답의 번호가 제한되는 거. 요거는 객관적 검사 특징이죠. 객관적 검사 겁니다. 그래서 8번에 2번. 자, 9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맞는 것을 고르세요. 피검자에 의해 직접 얻은 최초의 점수, 이게 가장 큰 정의입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최초의 점수, 기준점이 없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원점수가 뭐야? 원래 점수입니다. 원점수. 그쵸? 네, 자, 요거 알아두시고. 검사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크기 순으로 늘어놓아서 100등분한 값으로 각 점수들 간의 서열을 확인하는 것, 이게 뭘까요? 예, 100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분위입니다. 100분위 점수. 이게 1번이고요. 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준 편차 단위로 재어서 나타낸 점수입니다. 표준 편차 단위로 재어서 했으니까 네, 표준 점수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 단위. 자, 그리고 객관적 검사나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 네, 이거를 검사 점수.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말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정의, 점수들의 정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참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검사 자료를 주고 이 점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정의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MMPI를 가지고 그런 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10번. 언어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간의 전반적인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 인지적인 취약성이나 장애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인지 검사겠죠.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 현재 정서 상태 및 내담자의 문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측면, 그쵸? 정서 일단 얘기 나오면 뭐예요? 성격 검사죠. 네, 성격 검사 할 수 있고. 자, 검사 결과 및 검사 수행 시 나타난 정서적 행동적 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활사적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말한다. 예, 진단 및 감별 검사입니다. 진단 및 여기 감별 검사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우드워스와 개인 자료 기록지, 이게 뭐냐? 최초로 타당도 척도를 사용했다? 아, 이게 최초의 객관적 성격 검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초로
예, 한 객관적 성격 검사다. 자, 비내 시몽 옛날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최초의 예, 이거 빼고 지능 검사입니다. 최초의 지능 검사. 그렇죠? 자, 로샤 검사. 로샤 검사는요, 1921년에 스위스에서 의사였던 로르샤흐가 잉크 반점으로 구성된 10장의 카드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최초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무려 어디서 만났던 제가 미술 치료를 하는데요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로샤라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지 싶었는데 로샤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로샤가 어느 날막 빠릿하게 이 사람이 천재는 맞죠? 천재는 맞는데 어떤 막 운명적인 어떤 신호를 받아서 잉크 반점을 보고 빠릿하게 검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잉크 반점 기법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지능 검사를 고안하는 과정이나 상상력, 창의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이용이 됐죠. 로샤가 어디서 뜬금없이 잉크 반점을 보고 짜잔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잉크 반점으로 구성된 10장의 카드를 만들어서 로샤 검사를 만들었어요. 예, 잉크 반점의 유용성을 제한한 최초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미베타 검사. 네, 최초로 개발된 비언어성 지능 검사로 문맹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나 실제로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군대 베타 검사, 아미 베타 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TAT, 네, TAT는 몇 년도? 1935년도. 로샤 검사는 몇 년도? 1921년도. 그쵸? 예, 둘 다 굉장히 대표적인 투사 검사죠. 로샤가 더 빠릅니다. 최초로 제작된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실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자, 14번. 다음 중 개인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검사는 3번입니다. MMPI-2. 예, 여기서 어떻게 인지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쵸? 카우프만, 스탠포드, 비네, 웩슬러 전부 다 인지 능력 지능 검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MMPI는 성격 검사죠. 그쵸? 우울증, 강박증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인지 능력이 낮으면 MMPI-2 검사가 불가능하기는 해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MMPI-2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청소년부터 할 수 있는 검사죠. MMPI-A 검사가 청소년부터 가능하고 MMPI 원래 이게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MMPI-2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용 검사죠. 개인의 인지 능력을 측정은 못합니다. 측정은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검사이기는 합니다. 567문항이나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겠어요? 자, 그리고 15번 같은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굉장히, 이해가 좀 깊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18세 고등학생이라는 내담자를 줬잖아요. 그쵸? 자, 최근 성적 저하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주호소도 나왔어요. 심리 검사의 목표가 나왔죠. 파악하려는 문제와 그에 적합한 검사를 짝지어 봐라. 어떤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18세 고등학생,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검사와 성인 검사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15번 같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18세 고등학생, 청소년이 성적 저하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리검사를 실시했다. 자, 우울, 불안, 인지기능, 학교 적응 문제, 자아 강도 측정해야죠. 그쵸? 자, 우울척도 MMPI-A에 있습니다. MMPI-A에 나오는 15개의 척도, 불안, 강박, 우울, 건강염려, 소외, 기태적 정신상태, 분노, 냉소적 태도, 품행문제 이런 거 15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낮은 자존감, 낮은 포부, 사회적 불평감, 가정문제, 학교문제, 부정적 치료 지표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불안 같은 경우에 ANX, 강박 같은 경우에 OBS, 뭐 우울은 DEP인데 여기에 다 뭐가 붙어요? A하고 짝 이게 다 붙죠. 그쵸? 이 15개 MMPI-A의 척도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학교 적응 문제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죠? 자, school의 줄임말이잖아요. SCH.
요 척도로 학교 적응 문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쵸? 자, 학교 적응 문제 알 수 있고 자아 강도 HTP 알 수 있어요. 예, 얼마나 흐리게 그렸는지 세게 그렸는지 우울도 알 수 있고 예, 불안도 알 수 있어요. PAI가 뭐죠? 네, 성격 평가 설문지입니다. A, 이게 대시하고 A가 붙었죠? 요거 청소년 거라는 거 알겠죠? 예. 그런데 인지기능에 TCI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인지기능을 TCI로 알 수 있을까요? 예. TCI는 뭐예요? 템페라먼트 앤 인벤토리, 예. 템페라먼트 앤 캐릭터 인벤토리입니다. TCI. 이것도 틀렸어요. 인지기능 측정 아니잖아요. 자, 기질하고 성격인데 18세 고등학생이면 여기에 주니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JTC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인지기능이라는 것도 틀렸고 TCI는 청소년 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6번. A라는 내담자가 HTP 검사를 했어요. 나무 그림을 그릴 때 땅속 뿌리가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그렸다는 거예요. 예. 자, 땅속 뿌리가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거 뭐예요? 현실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현실 검증이 안 되는구나. 조현병이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물론 땅속 뿌리나 사람의 내장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그렸다는 건 투시화라고 하는데요. 투시화. 예, 조현병의 어떤 증상이기도 합니다. 의심해 볼 만은 해요.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예, 일단 정서적 기질적 원인이 있구나, 현실 검증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고 나서 예, 추가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만한 어떤 근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런 건 되지만 이거 땅속 뿌리랑 사람 내장이랑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투시화해서 그렸구나 조현병이다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지능검사 제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출되는 지능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 자, 뉴질랜드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플린이 발견을 했는데요. 대상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10년마다 평균 3점씩 지능지수가 상승하더라. 네, 짧게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때가 되게 활발하게 사람을 연구한 시기입니다. 1950년대. 예, 그쵸? 미국 군대래요. 군대 지원자들의 지능검사를 정정을 연구했다. 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하여간에 이때가 심리학에 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난 시기이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게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사람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아이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려다가 똑같은 검사를 10번 시켰더니 더 잘하더라 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로 인해서 사람의 지능지수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는 그런 검사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플린. 사람은 가만히 냅두고 적응시키면 어쨌거나 지능지수가 조금씩은 상승이 되더라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도 나옵니다. 제가 수학 공식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자,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MA가요. 예. 자, 정신 연령입니다. 멘털 에이지입니다. 네. 지능지수 IQ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 연령과 신체 연령을 이렇게 만들어서 곱하기 100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터먼이라는 사람이 비뇌 신문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포드 비뇌 검사를 만들었고요. 정신 연령, 멘털 에이지를요. 요거잖아요. 그쵸? 자, 신체 연령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서 지능지수를 산출한다라는 요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네, 터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쫙 째려보시면서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개인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경향성. 그쪽으로 가려고.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순응하는 능력. 자신이 도달한 목표를 아는 능력. 조금 그럴듯해요. 자, 그리고 아까 짝 째려봤던 이상한 공식 썼던 터먼은 뭐라고 했느냐?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의 관련성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작용, 스피어만, 요인 쓴 사람이죠.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사실을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뭔가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네, 이것을 통틀어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능. 네. 20번 역시 조금 더 쉬운 지능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20번도 지능. 이것은 학습 능력이다. 깔끔하죠? 추상적 사고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전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자 생활상의 문제와 상황에 대처하는 정신적인 적응 능력이다. 네,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다 라는 걸 강조한 거, 이것도 지능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21번. 스피어만은요, 이 사람 스피어만 하면은 요인 분석 떠오르시면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요인 분석. 그렇죠? 자, 스피어만은 지능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군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숨겨진 요인을 찾아내는 데 사용이 된다. 이 사람은 심리검사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스피어만 요인 분석 알아두시면 되고, 22번 연달아서 G 요인과 일반 요인과 스페셜 요인, 특수 요인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뭘 생각했냐면요. 인지능력 검사들이 한 가지의 핵심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일반 요인, G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요인, G 요인. 요새 제네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 추리력, 언어 이해력 등의 인지능력 검사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있어요. 스페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 요인 S라고 했습니다. S 요인. 가잖아요. 그렇죠? S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덕분에 한동안의 지능 검사는 자, S를 찾아야겠어요? G를 찾아야겠어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핵심 요인을 공유하고 있더라. G 요인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부한 사람들은 스피어만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존경했을까요? 자, 23번. 서스톤은요. 자, 지능이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스피어만과 서로 다른 요인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로 7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우시면 시험 볼 때 좀 든든하시겠죠. 언어 유창성 7가지입니다. 언어 이해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수리 능력, 귀납적 추리 능력. 전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귀납이니 연역이니 하는 거. 정말 어쨌거나 추리 능력, 그리고 기억력. 이렇게 7가지 요인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24번. 길포드는 지적 구조 모형, 입체 모형설을 주장하였는데 위에서 스톤이 이제 7개를 제시했잖아요. 하여간에 얘네들은 딴지를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 요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을 구성한 요인들이 3가지 주요 차원으로 이렇게 묶인다. 카테고리를 크게 잡은 거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내용, 조작, 결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차원, 내용은 뭐냐? 요거, 내용. 검사에 의해서 요구되는 5가지 지적 요구 행동들을 얘기를 했고, 이 조작, 요거는 수검자에게 제시되는 검사 재료나 정보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5개의 내용, 카테고리, 유목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결과입니다. 3회 차원은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계산해서 제시하는 지적 구조 유형으로 6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조작 결과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무려 180개 조작적 지적 능력들이 지능을 구성한다라고 한 사람이 길포드입니다. 길포드는 뭐가 되게 많다고 일단 개념을 딱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5번부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힘드실 것 같아서 25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